이동주 후보와 저는 완전히 원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김대중과 더불어 국민되는 정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과 더불어 결집된 힘입니다.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은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정당을 강조하는 메시지인데 이런 포스터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 결혼해요.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라는 걸 강조하면서 4월 15일이다. 줄의 문재인 선생님. 더민주와 신랑 더민주군, 신부 더시민양이 결혼하는데 줄에는 문재인 선생님 본다. 라는 건데 약간 좀 의아한 면이 좀 있는데 장 교수님 방금 우리 이 목소리 나갈 때 질문 주셨잖아요. 이거 선거법상 괜찮냐고. 아니, 제가 그 말하니까 또 옆에 선거통, 정치통이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인데 너무나 정치인들이 뻔뻔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선거법에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건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했을 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보는 사람이 조금 민망해요. 이건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똑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정당이든 간에 도대체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전 그리고 앞서 그 민주당 홍보 영상 중에 광화문 촛불, 그 촛불이 아마 언제인지를 아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 온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모여갔던, 근데 그 많은 국민들이 모여있던 그 국민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고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불의가 싫고 정의로운 세상을, 공정한 세상을 원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어디 학교 가고 하고 이런 교육적인 불공정,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편법들 이런 것들이 싫어서 나갔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싸잡아서 민주당이 저는 이런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큰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언이나 실정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촛불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불공정과 싸우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였어요. 사람이 먼저인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이전에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이 먼저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 변호사님, 네. 그 포스터, 네. 우리 결혼했어요. 네. 더불어 결혼해요. 예. 포스터, 더불어민주군과 더불어시민군의 줄의 문재인 선생님. 이거 선거법상 괜찮아요? 꼼수죠.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는 자기 당이 아니라 상대당을 홍보하거나 상대방의 기여를 강조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단순한 정책 연대, 공동 공약 정도는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포스터 자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당명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물론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당이 안 나왔어요. 예. 그냥 더민주, 더시민이 결혼하고 예. 줄에는 문재인 선생님이다. 거기 노골적으로 기호 1번과 5번이 만납니다.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원팀과 함께 갑니다. 서로 지지해 주십시오.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었지만 보는 사람들은 느끼긴 하겠죠. 근데 선거법상으로는 어쨌든 문구 자체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꼼수죠. 예, 그런가 하면 선관위의 지적 때문에 전략이 좀 수정된 홍보 전략 사례도 나왔어요. 앞서서 저희가 봤었던 그 버스인데 1호가 새겨져 있는 쌍둥이 버스, 저희 지난주에 돌직구에서 보도해드렸는데 선관위에서 정당 버스에 기호 표시 안 된다. 비판이 커지자 슬그머니 기호가 삭제됐다. 선관위에서는 공동공약은 위법이 아니지만 상대당을 홍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페이스북에 시민당의 홍보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 선관위에서 타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이 이렇게 홍보해줄 때는 금지 규정이 없다라는 애매한 표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상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별로 선관위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되냐 안 되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을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연대나 같이 공동 공약을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하는 것은 오케이 돼요. 근데 하지만 기자회견 중에 상대방을 이제 투표 독려한다거나 홍보하거나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저 홍보물에 보면
누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지주세요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결혼해요라는 말을 쓴 거는 그거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예요. 근데 상당히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처음에 위성정당, 남매정당, 자매정당이라고 했어요. 남매정당, 자매정당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 남매와 자매끼리. 예. 그리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DNA 검사는 우리 자녀다. 우리 자녀는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랑 결혼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친상간죄가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 보면서 참 여당답지 못해요. 여당답지 못해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언론에 대해서 좀 가지는 아쉬움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이 다이내믹한 변화에 치중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더불어시민당이 지난번에 공약으로 내놨던 게 있었어요. 급하게 철회냈지만 거기에 뭐냐면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한다. 또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난리가 났었죠. 바로 철회를 했죠. 그런데 선관위 공약으로 등록까지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철회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공약을 그대로 베꼈다가 또 토시 하나 안 틀고 베낀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또 제꼈어요.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이렇게 우스운 모습을 보여도 되는지, 국민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문제를 아주 심대하게 노출한 정당인데 적어도 야당도 아니고 군소정당도 아닌 여당이 이런 당과 파트너가 되고 결혼까지 한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 이 국민 소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를 요구해도 욕을 하셔야죠. 좋은 질문, 적절한 지적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일야당인 미래통합당하고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고 그렇죠. 초록이 동색입니다. 이건 이번 선거에 아쉽지만 현재 현상이에요. 현실이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은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하면 분명히 탈법행위로 갈 거 아닙니까? 즉 아까 꼼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 정상적은 아닌데 법 위반은 아닌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간다고 봅니다.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위성정당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굳이 있다면 범여권의 오히려 진보당, 범야권의 국민의당이지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 각 모당하고 저는 일심동체라고 봐요. 법이 이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근친상간이 나오고 막 그런 식이 나옵니다만은 그 호소는 뭐냐면 유권자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말고 그쪽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지한다면 이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집권당으로서 대통령 힘이 생깁니다. 라고 하거나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는 미래한국당을 뽑아줘야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정 심판을 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위법이다, 불법이다, 꼼수다라는 것은 이미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